손흥민이 6경기 동안 페널티킥 단 한 골밖에 못 넣고 있으면서 팬들을 애간장 태우고 있습니다. 손흥민 스스로 심정을 밝힌 게 없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LAFC의 팀 성적 자체는 군더더기 없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구단 역사상 개막전 연승 신기록을 세우는데도 SNS조차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건 토트넘의 위기 때문에 손흥민도 스트레스가 큰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손흥민은 주말 리그 경기에서 70분을 소화하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교체 이유는 당연히 주중에 북중미 챔피언스컵 16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LAFC는 홈에서 펼쳐진 1차전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라는 아쉬운 스코어로 비기면서 원정 다득점에서 한 골 불리하게 되기까지 했죠. 즉 LAFC는 이번 코스타리카 원정에서 무조건 한 골은 넣고 봐야 하는 압박감을 안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흥민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알라우엘렌세 역시 이 점을 모를 수가 없는데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대놓고 두 줄 수비를 펼치면서 강력한 태클로 손흥민을 위협하면 어떡하지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을 보면 ESPN의 기자가 대놓고 질문을 하거든요. 감독의 계획이 있겠지만 이번 경기의 1차전처럼 로우블록을 형성하며 방어 위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홈인 만큼 더 공격적으로 가실 겁니까? 라면서 경기 계획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기자회견에 나온 미드필더 보르헤스는 직전 훈련에서 계획이 더 명확해지겠지만 우리는 모두 1차전처럼 확신과 헌신으로 임할 것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전략을 유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대놓고 1차전처럼 나갈 거라고 밝혔죠. 이게 사실이라면 LAFC는 또다시 로우블록으로 웅크리고 있는 상대 수비를 향해서 중거리 슛만 또 때리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또 상대 수비들은 손흥민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칙을 하고 때리고 붙잡고 꼬집고 별짓을 다 하면서 막으려고 할 거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코스타리카에서 경기를 하니까 저번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방법으로 손흥민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된 LAFC 라인업은 뭐랄까요, 참 오묘했는데요. 손흥민은 다시 한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4-2-3-1 포메이션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요리스 골키퍼가 든든하게 골문을 지키면서 발렌시아, 포르테우스, 타파리, 세구라의 포백, 샤니에르, 델가도가 3선을 이뤘고 틸먼, 손흥민, 부안가가 2선, 오르다즈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습니다. 이 전술을 처음 꺼내 들었던 게 직전 경기인 세인트루이스전이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건 라이트백이 라포소에서 팔렌시아로 바뀐 것 뿐입니다. 이게 유스타키오가 부상으로 못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포메이션인지 아니면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격형 미드필더로 계획적으로 내린 건지는 경기를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흥민이 이 10번으로 나온 직전 경기에서 슈팅은 단 2개에 그쳤거든요. 그게 너무 숨이 막힙니다. 리그 수준도 프리미어리그보다 떨어지는데 손흥민마저 조용하면 진짜 쉽지 않죠. 네. 그래도 확실히 이 선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상대의 수비들로부터 거친 파울은 좀 덜 당하는 그런 느낌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타리카 원정은 부상 확률이 MLS보다 훨씬 높다 보니까 차라리 이 선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이러면 또 손흥민이 슈팅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어떻게 될지가 정말 혼란스럽네요. 코스타리카 리그를 보면 관중석이 텅텅 비었었는데 이 경기는 완전 달랐습니다. 관중이 가득 차 있고 빅매치스러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알라우엘렌세는 1차전 때처럼 초반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LAFC가 선제 실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문전에서 세컨볼이 알라우엘렌스에게 흐르면서 헤딩으로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LAFC가 탈락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LAFC가 빨리 정신 차리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5분까지 상황만 봐도 손흥민이 이 선에 있으면서 그냥 패스를 내주고 있다 보니까 손흥민을 완전 38살 밀러처럼 쓰고 있는 건데 정말 최악입니다. 찬스를 받아야 하는 선수가 뒤에서 패스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LAFC가 점점 주도하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는 0대 0이면 LAFC 탈락, 1대 1이면 연장전으로 가게 됐었는데 이미 1실점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제 최소 1대 1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기기만 하면 8강 진출인 상황이죠. 17분에 오른쪽 공격 쪽에서 프리킥을 얻게 되었는데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왼발로 프리킥을 하는 겁니다. 네. 아쉬운 건 슈터링을 시도했는데 뜨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한 놈이 집중마크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골이 나오길 바라면서 응원하는 경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이기기만 바라는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산토스 감독 진짜 욕 나오게 하네요. 네. 21-22 시즌에 콘테 감독 때가 생각이 납니다. 손흥민이 득점왕까지 하고 잘하고 있던 전술을 갑자기 수정하면서 손흥민을 고립시켜버렸잖아요. 네. 지난 시즌 파괴력 있던 공격력을 현 감독이 다 망쳐놔 버렸습니다. 손흥민은 매우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시도도 했는데 웨이브를 타는 벽에 막혔고 손흥민 슈팅에 머리를 맞은 선수는 뇌진탕으로 잠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일방적인 응원 열기 속에 다급해진 LAFC. 전반은 아무 소득 없이 무득점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3골을 넣었던 곳이었는데 지금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흥미가 떨어지니까 손흥민의 발도 천근만근처럼 보이더라고요. 후반전 5분에 결국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요리스의 실책성 킥이 중앙에 손흥민에게 전달되면서 역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부스터를 가동하면서 전력 질주하는데 어라? 수비가 이미 6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손흥민은 달렸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을 집중 마크했던 이놈이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손흥민을 따라잡지 못하자 그냥 쓰러뜨려 버리려는 목적으로 태클을 냈고 손흥민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손흥민은 곧바로 그놈의 자식에게 달려갔고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뜯어 말리면서 일단락 되었지만 주심은 양 선수에게 경고를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흥민의 흥분이 팀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문전까지 날리는 롱볼에 상대 수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기회가 생겼고 오르다지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원점을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이죠? 네, 이제는 연장전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주말 경기까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연장을 가게 되면 팀에게도 매우 손해가 되고 손흥민은 연장전을 뛰는 건 너무 큰 위험 부담입니다. 무조건 90분 안에 끝을 내야죠. 경기 30분 정도를 남기고 손흥민은 스트라이커가 되었습니다. 오르다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아무리 라인 브레이크로 움직이려고 해도 동료들이 볼을 전달할 줄 모릅니다. 젠장 진짜. 그래도 추가 시간 1분 남기고 극장콜이 터지게 됩니다. 교체로 들어온 마르티네즈가 냅다 중거리슛을 쐈는데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2대1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3경기 연속 중거리슛으로 승리하네요. 진짜 어렵습니다. 아무튼 LAFC 8강 진출 확정. 네. 손흥민이 부상 없이 풀타임으로 마무리된 거 다행입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옷이 왕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옷을 마셔도 레전드야. 소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손의 시대